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의 입지가 인공지능의 급부상 속에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챗GPT 등 AI 서비스가 지식 검색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이 답하는 플랫폼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 개발자 전용 커뮤니티 스택 오버플로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등록된 게시글 수는 약 16,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6만 5천여 개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때 코딩 지식의 성지로 불리던 이곳은 2022년까지 매달 20만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챗GPT가 공개된 이후 사용자 이탈이 본격화됐습니다. 현대인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위키피디아 역시 AI의 파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데이터 리포탈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위키피디아의 트래픽은 10억 건 이상 줄었고 일 방문자 수도 1억 6,500만 명에서 1억 2,8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교육 플랫폼 체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2년 이후 방문자 수가 51% 급감했으며 당시 CEO였던 댄 로젠스 바이그는 챗 GPT로 인한 신규 이용자 감소를 토로했지만 실적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내 대표 지식 공유 서비스인 네이버 지식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2년 2,459만 건이었던 연간 질문 수는 지난해 1,548만 건으로 급감했고 올해 1월 125만 건에서 4월엔 93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AI 자동응답을 도입했지만 이용자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AI가 제공하는 즉답 서비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카이스트 김주호 전산학부 교수는 AI는 질문 의도까지 파악해 바로 답을 주는 반면 플랫폼은 사람의 답을 기다려야 한다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 AI로 쉽게 지식을 얻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로 클릭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검색 방식이 사이트를 클릭해 들어가 정보를 찾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AI가 필요한 답을 바로 제공해 클릭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베인앤드컴퍼니는 검색 사용자 60%가 AI 답변에 만족했고 이로 인해 클릭 트래픽이 최대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보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AI는 통계 기반으로 다수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옳고 그름이 중요한 정치나 사회 분야에선 사람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만든 정보 생태계의 대전환 속에서 인간이 제공하던 지식의 역할은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됩니다. 도심 속 매가 인간의 교통 시스템을 사냥에 활용하는 놀라운 지적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 블라디미르 디네츠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교차로에서 쿠퍼 매가 보행자 신호 등의 음향 신호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차량 정체를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이 수년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디네츠 박사는 아프리카 들소가 차량 방향 지시 등을 인지해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계기로 동물과 교통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찰의 주인공인 쿠퍼매는 대표적인 도시 적응형 맹금류입니다. 사람들의 주택가 주변에 나타나는 이 매는 높은 지능으로 다양한 사냥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찰된 교차로는 평소 교통량이 적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버튼을 누르면 차량 신호가 30초에서 최대 90초까지 연장됩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가 약 45초간 울립니다. 신호 변경과 함께 차량 정체가 시작되면 매는 인근 나무에서 대기하다 자동차 사이를 엄폐물 삼아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냥에 나섰습니다. 먹잇감은 주택가 앞마당에 남겨진 음식물에 끌려온 작은 새들이었습니다. 매는 차량에 가려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과거 위치 기억을 활용해 먹이를 정확히 노렸고 음향 신호가 울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 사냥을 시도했습니다. 디네츠 연구원은 쿠퍼매가 단순히 반복 행동을 넘어서 신호음과 교통 흐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음향 신호가 중단된 이후 쿠퍼매의 해당 사냥 행동도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 환경에 적응한 어린 개체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학습한 결과로 조류의 학습 능력과 공간 인지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류는 인간 차량을 생존에 유리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까마귀는 견과류를 도로에 떨어뜨려 차로 부수는 방식을 쓰고 사체를 먹는 새들은 도로를 순찰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작은 새들은 포식자를 피해 움직이는 차를 은신처로 삼기도 합니다.
디네츠 박사는 인간의 교통 시스템을 이처럼 정교하게 파악해 활용한 야생 조류의 행동은 매우 드물며 도시와 자연 간의 새로운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작은 맹금의 지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존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선이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누비는 이동식 주유소라 불리는 이 특수 선박은 친환경 연료 시대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국내 조선소들의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벙커링은 선박에 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뜻하는 해운 전문 용어입니다. 기존에는 항구에서만 가능했던 이 과정이 이제는 바다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벙커링 선을 활용하면 배와 배가 직접 만나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운송 효율이 크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 줄이라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해운업계는 친환경 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LNG는 탄소 배출이 석유보다 약 20% 적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LNG 벙커링 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한국조선업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J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수주하며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 한 척당 약 12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총 7척에서 8척 수주만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선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저온을 견디는 저장 탱크, 정밀한 공급 시스템, 자동화 제어 기술 등 최첨단 부품과 기술이 동원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품 제작에 참여하고 숙련된 기술자 수천 명이 조선소에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익성입니다. LNG 벙커링 선의 톤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했으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이 중요해졌습니다. LNG를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송하는 기술은 세계 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정부 주도로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설립된 이후 50년간 축적된 기술과 인력, 연구개발이 오늘날의 한국조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LNG 선박 분야에서는 중국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LNG 수출 확대 정책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과 벙커링선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견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력, 시장 수요, 국제 정세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며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LNG 벙커링선은 단순한 선박을 넘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밝히는 바다 위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마을 뮬렌의 세계 최고층 3D 프린팅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건축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건물은 취리 연방공대 로봇제작연구소 연구진이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한 프로젝트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30m 높이 총 4개 층 규모의 원형 극장으로 건립됐습니다. 토르 알바로 명명된 이 건축물은 외형적으로 대형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건물은 32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지되며 정상부는 돔 형태로 마감되어 건축미를 더했습니다. 뮬렌은 한때 제빵과 건축, 석공 장인들로 붐볐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단 11명만이 거주하는 소멸 위기의 마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마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 관광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장이 마련된 최상층에서는 7월부터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D 프린팅 기술의 혁신성입니다. 전체 건물은 총 124개의 부품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프린팅하는 데 900시간, 건물 전체를 짓는 데 약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프린팅은 2대의 로봇이 협력하여 진행했습니다. 한 대는 시멘트 혼합물을 층층이 쌓아 올렸고 다른 한 대는 기둥 내부에 고리 형태의 철근을 삽입하며 20cm 단위로 높이를 올렸습니다. 이후 세로 철근으로 보강해 하중을 직접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진은 이전까지는 3D 프린팅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사례는 구조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프린팅 건축물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향후 5년간 사용된 뒤 해체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건축 방식이 실험을 넘어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토르 알바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희망이자 3D 프린팅 건축이 열어갈 미래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